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뭐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핫하지는 않는데, 그죠? 네네.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합병하면서 한번 쫙 올라줬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도 실적은 괜찮다고 하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주가 동향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뭐 2차 전지처럼 성장주로 분류가 그렇죠. 되면서 예. 금리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데 뭐 금리가 3월 달에는 늦추기 3월 달에는 낮추기 어렵다고 해도 5월 달 그 이후로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요. 5월도 지금 어렵다는데? 5월 어려울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글쎄 이제 한번 오늘 지금 보시죠. 페드워치는 이제 5월도 쉽지 않고 6월로 넘어가는 분위기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정확히 네. 모르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저는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약바이오 방에 말씀 주신 대로 요게 지금 빨간 건 다 마이너스인데 의외로 플러스 종목들이 개별 종목 모멘텀이긴 한데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균 수익률 현황도 20% 넘게 계속 빠지다가 물론 지수보다도 더 나쁜 수준은 맞습니다. 워낙 부진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단에서 선전하면서 6% 정도 하락률을 보였고요.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고점 대비 50% 이상 평균 가격이 빠지면서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가장 좀 주가 수익률이 좋았고요. 환인제약이 최근에 빠져서 2,758억인데 3,000원 이상 되는 제약바이오사들을 좀 추려봤고요. 실적이 그래도 가이던스가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좀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그다음에 보령, 그리고 JW 중해제약, 동국제약 정도가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가장 좀 부진했던 거는 한올바이오파마랑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팜 이런 회사들 그리고 삼천단제약 이런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아서 올라갔던 회사들은 역시나 그대로 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일부 바이오텍들도 관심이 좀 있어요.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그 오리온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했고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잘 나왔고 그죠? 네네. 주가 그럼 상대적 견조했고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았죠. 주가가. 알테오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죠? 엄청나 바이오텍도 좋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면 종목을 다 언급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보면 그렇게 확 쓸어내리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관심이 있다 그죠? 네네. 제약바이오 관심이 있고요.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는 금리 영향을 받고 또 뭘 봐야 돼요? 저 신약인가요? 그렇죠. 네. 글로벌 빅파마의 흐름이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테오젠 관련돼서 너무 재미난 거는 알테오젠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맞는 SC 걸로 그죠. SC 네. 제형 역시 잘 아시는. 네. 네. SC 제형으로 바뀔 경우에는 이 머크의 키트루다의 특허가 연장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특허가 지금 만료가 임박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소위 말해서 완전 비독점 구조에서 독점 구조로 지금 머크가 계약까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SC 제형 바꾸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소폭 올라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HP, SP랑 5, 6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그 SC 제형 변경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원래 기존에 봤던 거에 지금 만약 독점 구조로 가면은 사실은 연간 거의 뭐 수천억의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 이제 화이자인데 셀트리온, HLB도 요즘 참 관심 많았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항암제 모멘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항암제 결국은 항암제하고 ADC 이중항체 플랫폼인데 글로벌 빅파마 중에 이제 화이자가 작년 4월달에 ADC 또 개발하는 시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8개의 그 이중항체 플랫폼 파이프라인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 ADC 관련된 연간 그걸로만 뜨면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세 개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8개 신약 블록버스터 당연히 화이자도 8개 이상의 신약은 다 전부 항암제 관련돼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특징적인 게 작년에 에스모제 그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에서 지금 키트루다 머크 면역 항암제만큼 주목받은 게 화이자의 파드셉이라는 그 항암제거든요. 이것도 파드셉도 ADC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병용요법 치료를 해서 그 방광염 치료제 1차 치료에서 올해 표준 방광암 1차 치료제 표준 요법으로 등재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파드셉이라는 게 2030년까지 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사실 뭐 제일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팔던 약들이 대거 다 지금 뭐 프리베나라든지 뭐 인리타라든지 아니면 엘리키스라든지 주력 제품 다 특허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IRA 약가이나 대상이기 때문에 신약을 어떻게 하냐면 다 결국은 유망한 바이오텍 회사들 유망 파이프라인 보유한 바이오텍 회사들 다 인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성장 동력 약들도 전부 다 기술 도입하거나 인수합병 통해서 파이프라인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확보하는 거 관련돼서도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그 M&A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가장 좀 핫한 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내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명칭이 다 통합됐거든요. MASH로 메쉬로 바뀌었는데 이 메쉬 관련돼서 지방간염이 결국은 간에 지방이 쌓여가지고 염증하고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건데 이 지방간염의 그 원인이 과체중, 비만, 저도 비만이긴 한데 당뇨병 열심하신데 뭐. 아니 네. 보기엔 그런데 엄청 네. 비만이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한번 가봅시다 같이. 네네. 그래서 이게 북미에서 지금 그 6% 이상이거든요. 비만. 알려진 것만 조사된 것만 6% 이상. 이 지방간염 지방간. 갖고 있는 게 네. 지방간염의 원인이 비만이고 다 그런 건데 이 지방간염 관련돼서 뭐 역시나 파이자급의 아주 빅파마인 일라이릴리가 이 티르제파티드라는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이상을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임상 이상 성공한 그 타겟 물질 동일하게 쓰는 게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일라이릴리의 2월 6일날 이 제파운드 티르제파티드 네. 이게 GLP 원계열. 그죠. GLP 원계열. 그래서 GLP 원계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한미약품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 GLP 이 트리플 어거니스트 이거 관련돼서 25년도에 한미약품도 임상 이상이 결과가 예정되어 있고요. 유한양행도 GLP 원계열입니다. 유한양행은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GLP 원계열 다시 FGPF라고 해가지고 이게 25년도에 그 상품명으로는 YH25724 이게 25년도 1B 상 진행 중이고 동아 ST 같은 경우는 GLP 원계열은 아니고 GPR119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동아 ST는 올해 3분기에 지금 임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 소위 말하는 이 메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메쉬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GLP 원계열과 동일한 격인 한미약품하고 유한양의 기대감이 높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하는 데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그 둘째 임성기 회장의 둘째 딸이 지금 비만 약품 전문 TFT 그걸 양성해서 비만 치료제 온 그걸 다 하겠다고 했고요. 심지어 그 뭐 마운자로라든지 마운자로 삭센다 위고비보다 대략 한 12% 정도 한미약품에서 과거에 그 다른 치료제로 만들었던 이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그 체중 감소 효과가 12에서 대략 한 15%까지 더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도 다 성장주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상상인증권에서 재밌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제약바이오 세타 지주사 저 PBR 기업에 해당되는 걸 나타냈는데요. SK 디스커버리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PBR이 0.2배 정도 미만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4.1%가 됩니다. 근데 이게
SK 디스커버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거든요. 지주사죠. 네, 지주사로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지만 저 PBR에 엮여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아소시홀딩스가 동아제약 그리고 ST젠 바이오 요것도 PBR 0.6배에 배당 수익률 한 1.4%.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가 PBR 바람이 거의도 불었군요. 네네. 거기까지.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가 0.3배인데 주가 배당 수익률은 2.3%. 근데 종근당 생활건강에 비상장 회사라고 이게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올해도 핫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기사를 제가 이제 나중에 보려고 아까 바쁘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체크업을 해놨는데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에 몰빵하는 좋은 표현 없네. 몰빵보다 네. 뭐죠? 집중 투자하는 집중 투자. ETF를 상장한답니다. 여기는 그러면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두 일라일리를 개겠네요. 각각 네. 25%씩 담는다. 그러니까 두 개만 담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네네. 각각 한 종목을 두 개로 50%를 채우면 많이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리잖아요. 그죠? 국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품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비만 쪽은 계속해서 올해도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말씀 주신 거 이거 네네.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네네. 아이셀렉트 글로벌 비만 치료 탑2 플러스인데요. 네네. 요거 맞아요.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하고 그 노보노디스크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환노출 ETF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달러 자산으로 투자하면서 전 세계 치료제 중에 가장 핫한 건데 그것도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에 집중 투자한다? 저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퇴직연금 IRP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로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삼성자산운용하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일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핫한 쪽이니까 그죠? 네네. 네. 사실은 이런 비만 치료제 쪽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국내에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노보노디스크 사야 되나? 일라일리를 그렇죠. 사야 되나? 네. 고민할 수 있거든요. 고민되죠. 충분히 되죠. 같이 살 수 있는 네. 적이니까요. ETF.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탑픽을 김지훈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도 분야가 엄청 많아서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중에 사실 탑픽을 한두 개 꼽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네네. 네. 저는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알테오전이 여전히 네. 시가총액 6위에 올라온 거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알테오전 최고견의 수급도 보시면 뭐 그게 네. 이제 터지면 네. 그죠. 네. 그게 그러니까 머크 이슈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비독점이나 독점이나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SC 제형 바뀌는 게 머크로 끝날까요? 지금 머크 말고 그렇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화이자에서도 역시나 제형 변경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존의 신약은 특허 만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기가 이제 끝나면 벌떼같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싸게 네네. 풀어버리니까 네네. 얘를 이제 혈관 주사에서 그죠? 맞습니다. SC 피하 그냥 아무데나 넣는 거죠, 그죠? 그쵸, 피하 그쵸. 주사로 바꾸면서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 보니까 네. 이걸 쫓아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피하 주사 바꾸는 걸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환자 입장에서 통증이요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뭐 한 주사 맞는 시간도 그러니까 그 정맥주사 SC 3시간인가 걸리는데 3시간 5시간 맞는 거를 5분 10분 안에. 5분 네.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글로벌 완전 기술적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알테오잔이 글로벌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계속 머크뿐만이 아니라 화이자라든지 GSK라든지 네. 뭐 일라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호시탐탐 그걸 노릴 거다. 그거를 시도할 거라고 글로벌리 제일 봅니다. 잘하는 회사는 할로자임 테라퓨틱스라고요. 맞습니다. 네. 할로자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참고로 네.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도 주목해 보고 네, 또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알테오젠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재미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무 무겁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아주 강력한 경쟁사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론자가 있고 그렇죠. 네, 론자 그 실적 발표 때 재미난 얘기했는데 우시바이오 관련된 그 의료 이 데이터 그 제약 관련된 데이터를 다 공산당에 다
공개하게끔 전체 공개를 다 하게끔 그게 돼 있답니다. 법률적으로 중국 법에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네. 미국이 이거 우시바이오 이거 데이터 공개, 의료 데이터 공개는 심각한 우리 안보 위협이다. 그래서 우시바이오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급락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100%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스위스 론자가 다 겹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CDMO, CMO 쪽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시가 어디라고? 네. 그 자료를 어디다 공개한다고요? 우시의 의료 데이터를 정부에다 중국 준다. 정부예요, 중국. 근데 그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우시 공장이 또 미국에 일부 연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미국에 미중 간-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공장도 갖고 있고. 미중 간에 그런 그럼- 충돌이 있으면 네, 그것도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이 그렇죠. 있다. 예. 한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관사이 볼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음. 반영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최근에 캐펙스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중국에 이제 바이오 좀 견제한다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뭐 같은 네. 맥락인가 보다. 네네. 네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4공장, 5공장을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앞당겨서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4공장, 5공장까지 다 하면 80만 리터거든요. 그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원래 25년도 1분기 했던 거 24년 말로 땡기고 24년 또 2분기로 땡기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캐펙스를 좀 싹쓸이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좀 가야지 그 밑에 단의 하위 종목에 좀 온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레고캠 바이오랑 지금 알테오젠이 가는 거는 그거 역시도 전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제약바이오도 금리 이슈를 떠나서 숫자 찍히는 회사가 어디냐 봤더니 사실은 HK 이노엔이 싼 건 아닙니다. 절대 싼 상황은 아닌데 네. 지금 성인 대상으로 10명 중에 1명은 다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겪고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심각할 정도. 저도 역류성 식도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기존의 제재는 다 이제 PII 제재를 썼는데 PII 제재를 지금 PCAB 제재로 바꾸는 어려워. 바이오는 단어 네. 자체가. 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PCAB 과정으로 바꿀 이것도 바꾸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안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PCAB 제재가 훨씬 비쌉니다. 기존에 PPI는 싼데 효능이 PCAB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PCAB를 지금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PCAB 제재를 쓰는 K캡이 네. 이제 원의 처방액으로 2천억 정도 규모까지 200억도 안 되는 수준에서 10배 이상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PCAB 제재로 바뀌는 과정에 최대 수혜를 HK 이노엔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HK 이노엔은 지금 K캡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미국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 최종적으로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럼 이 PCAB가 어떻게 얼마나 커지냐 보면 이 PCAB 신약을 출시한 회사가 있습니다. 패소몰이라는데 패소몰 시총 변화가 아마 지금 미국 약가에서 그 보험금에서 일부 또 2만 5천 불인가 지원받는 또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보험금에서 그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 소위 말한 PCAB 신약 제재를 만드는 미국 회사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대웅제약하고 종근당이 지금 KK 경쟁력 팩스클루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쟁 우려라기보다는 이 PCAB 시장 자체 파이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PCAB 제재 관련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기존의 종근당에서 판매사를 보령제약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보령제약하고 영업 시너지가 더 클 효과로 보는 이유가 보령제약 종근당에서 보령제약으로 K캡을 판매하는 파트너사가 변경되면서 오히려 수수료율이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CAB 전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시장 침투율이 18.7%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30% 이상의 최소한 2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PCAB를 쓰면 기전도 빠르고 투약할 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격적인 부분은 좀 다운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K캡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액 관련돼서
영양제 맞는 거 이게 지금 신공장이 작년 하반기에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그 뭐 고정비 상쇄하고 이익률 개선되는 부분도 본격적으로 좀 올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KCAP이라는 강력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는 신성장 동력 외에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그 처방받는 치료, 그러니까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 매출처가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순환기 관련된 치료제가 뭐 대략 2,7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당뇨 신장 치료제가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수액이 한 대략 1,500억, 그리고 뭐 항생제 500억, 항암제 500억, 그리고 뭐 헛개수라든지 숙취 음료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매출처도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고 KCAP도 앞으로 이제 최소한 연간 20% 이상 성장할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HK 이노엔이 주가가 뭐 큰 폭으로 뭐 상승하진 않지만 꾸준히 추세를 깨지 않고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저는 가장 제약회사 중에 네. 숫자가 좀 안정적으로 찍히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약주 좀 드시는 분들은 또 컨디션도 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네. 만드시니까 숙취, 네. 숙취 완화 음료, 네. HK 이노엔인데 바이오도 좀 주목할 만하죠. 금리 이제 떨어지고 네. 그러면요. 바이오 전반적인 얘기와 함께 탑픽은 HK 이노엔, 네. 탑픽 2, 3까지 넓히면 알테오젠, 알테오젠,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네. 역시나 비만 치료제 기대감을 가져가려면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삼바는 탑 4로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탑 4로 측면으로. 밀어내고 네, 네. HK 이노엔, 알테오젠, 한미약품. 그다음 한미약품. 네. 네. 제약바이오 얘기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